과학과 강사 조순형입니다. 제가 이번에 받은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화학원 이제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 파트에서는 이제 묻는 부분이 이제 공유 결합에 대한 그 루이스의 점전자식이라는 패턴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번에 뭐 9월 모의고사 같은 데서도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시험 같은 데서도 보면은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에서 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크게 제가 좀 세 가지 포인트를 잡을 건데요. 루이스의 단순하게 뭐 점전자식이라는 걸 묻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결합의 선, 그 다음에 그 보기에서 보면 이제 어떤 그 물질의 성질, 뭐 극성이냐, 무극성이냐까지를 묻기 때문에 그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석하는 부분을 좀 전반적으로 어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파트를 좀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을 하는데 첫날 하는 게 처음이네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원장님. 일단은 등급 설정을 해가지고요. 화학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등급은 2등급 이상을 놓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울까요? 2등급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나오는 개념상으로 우선 용어 주어진 것들 중에서 첫 번째로는 공유결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공유결합이라고 그래서 이 공유결합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선생님들 공유라는 말 아시죠? 뭐 이 컴퓨터 용어에서도 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데 함께 지닌다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공유결합인데 실제 이걸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코볼런트라는 말을 씁니다. 아마 영어 선생님들 코라는 말이 투게더라는 말의 적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 아시죠? 밸런트가 실제 그 전자라는 말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공유결합이라는 건 그럼 무엇을 함께 갖느냐라는 건데, 여기서는 그 원자들이 각각의 무엇을 갖느냐 하면 전자들을 함께 지닙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결합에서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지난 이 2달 전이죠, 강평에서 그 공유결합이라는 부분은 전자를 함께 갖는데,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선은 비금속 사이에서 결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원소들 주체가 있으면 이쪽에 이제 비금속 원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금속 원소들이 어떻게 되는지 걔네들에 대한 개념을 잡을 거고, 두 번째로 이제 나오는 개념은 루이스의 점전자식이 있습니다. 문제에 보면 이제 점전자식도 좋고,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전자점식도 두 가지 용어가 혼용이 되고 교과서들마다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루이스라는 분이 있는데, 루이스라는 분은 화학에서 보면은 2번 등장하고 3단원과 4단원에서 등장하는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맨 뒤쪽에서 나오는데, 이 루이스라는 분의 그 어떤 사념기 정의랑 또 이게 결부가 돼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제 단원이 이동이 되면서 그쪽으로 들어가면 좀 어려워하는 내용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어떠한 그 분자들의 어떤 극성인지, 그 다음에 이제 무극성인지라는 말에 대한 그 개념을 좀 설명을 할 건데요. 극성, 무극성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물 아시죠? 물. 자, 물이라는 거의 그 분자식을 아실까요? 예, 훌륭하십니다. H2O 맞습니다. H2O인데, 혹시 이런 거 아시나요? 물이 이렇게 끈적하다라고 하면 아마 느끼시나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물을 마시고 쓸 때 물이 끈적끈적하다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러세요? 혹시 물을 따를 때와 술을 따를 때의 차이점? 예, 술이 더 잘 따라집니다. 실제로요. 그럼 휘발유랑 물을 따를 때 혹시 휘발유 따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셀프 주유소 같은 데서 한번 보시면 동일한 상태라면 물이 더 천천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휘발유 자체는 극성이 없기 때문에 더 빠르게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극성, 무극성에 대한 개념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세 개의 개념을 좀 설명을 할 거고, 다만 제가 여기서 봤었을 때, 주기에 대한 원소들을 좀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극성, 무극성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요걸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준 다음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박세나 선생님이 처음 오늘 강평하시는데 제가 앞쪽에 시간을 좀 또 갖고 가야지 이게 동업자 정신도 발휘를 해야 되겠죠? 그 주기율표라고 해서 제가 이걸 설마 다 쓸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오늘이 제 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2주기거든요. 2주기인데 그 원소로 들어가 보면 혹시 이 주기에 들어가는 원소가 어떤 거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리튬이 있고 베릴륨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학생들에게 주기와 족이 있다고 그래서 족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주기는 두 번째로 중요하겠죠. 그러면 근데 학생들 주기 참 이해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달력을 보시면 알죠. 예를 들자면 이쪽에 달력이 오늘이 뭐 17일이 있다. 그러면 17일이 있으면 10월의 세 번째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다음 주는 네 번째 주겠죠. 그 주가 바로 주기율표에서도 가로를 말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족과 주기의 개념을 좀 혼돈하는데 리튬이 있고 베릴륨이 있거든요. 그 다음이 혹시 붕소, 다음에 아시는 분 계신가요? 탄소 맞습니다. 그 다음이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네온은 쓰진 않고요. 그래서 이게 리베비시는 노오픈에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면 학생들이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이 저기 점이 찍혀 있죠. 저게 어떤 거냐라고 봤었을 때 이제 전자쌍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쌍 중에서 제가 파란색으로 표현하는 이 부분은 뭐라고 하느냐면 공유전자쌍이라고 하고 이쪽에 공유전자쌍은 베릴륨이 2족이기 때문에 2개가 있겠고요. 자, 여기 몇 개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3개 있고요. 자, 탄소는 몇 개 있을까요? 4개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4개 있고요. 자, 그럼 질소는 5개. 라고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는 게 있는데 이걸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개는 맞는데 그 5개 중에 빨간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산소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2개가 되겠고 6개인데 이 부분이 결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3쌍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이 하나가 되는 여기까지가 제시가 된 게 지금 이겁니다. 여기에다가 요거 보시면 됩니다. 그 옥텟 규칙이라고 해서 8개의 전자를 배치를 하는데 뭐 예를 들자면 요런 거랑 비슷하거든요. 이쪽에 나오는 것 중에 특정 원소가 저기가 제시가 되어 있진 않죠. 저걸 매칭을 시킨다면 아마 점이 3개가 찍힌 게 누굴까요? 라고 한다면 저쪽에 X가 바로 탄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Y가 보이죠? Y가 여기서 보면 산소, 그렇죠. 예, 산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Z에 해당하는 게 지금 보면 뭐가 될까요? 네, 플로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학생들에게 우리 가르치는 친구들 반드시 하는 게 XYZ로 잡지 말고 실제 원소로 대입을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쪽에 나오는 뭐 XY2라는 건 실제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저런 물질이 없죠. 하지만 여기다 대입을 해본다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걸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CO2라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이제 그 루이스의 점자전식에서 이제 이어져 나가는 건데 이쪽을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저쪽에 나오는 우선은 XM이 있죠. XM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XM이라는 것은 누가 될까요? 라고 한다면 탄소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탄소는 그 독립 자체 원소가 된다면 뭐 다이아몬드 반지나 아니면 뭐 선생님들 쓰시는 흑연 같은 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C2가 아니라 그냥 단일 하나의 상태로 존재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M 값은 여기서 1이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Y2가 돼 있는데 Y2는 뭐가 될 거죠? Y2라고 하면 자, 이쪽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O2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O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Z2가 되는데 Z2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라고 한다면 그렇죠. F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Y2가 여기서 나왔던 것 중에 지금 XY2는 지금 나오는 게 CO2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XZN이 되는데 XZN이라고 불리우는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뭐가 되느냐 하면 CF4라고 그래서 사플론이나 탄소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물질이 여기가 되어 있고 요거를 갖다가 제가 공유결합의 결합선으로 좀 표현을 하게 되면 탄소 자체는 독립된 분자이기 때문에 그냥 C로 하나 존재가 되는데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결합선이 2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탄소가 있고 산소가 있다면 양쪽에 이렇게 자
결합선이 두 개가 존재가 되겠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F가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 문제는 없는데 요 각도를 묻는 문제가 되게 잘 나오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쪽에 각도가 몇 도가 될까요? 선생님들 한번 보시면 맞춰보신다면 예 90도라고 대답하면 안 되고 요게 이제 109.5도가 되거든요. 그 전에 학원에서 그 학생이 저한테 요걸 물어보려고 왔는데 그 영문과 출신 선생님께서 고2 학생이 이걸 몰라가지고 보더니 야 임마 90도 아니야 이것도 고등학교 2학년 애가 모르냐고 막 혼을 내시더라고요. 그 학생이 궁금했던 건 이게 107도인지 109.5도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고 그냥 따로 불러다가 네, 이게 109.5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얘기냐면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있음에 따라서 109.5도냐 107도냐 104.5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각도 문제를 참 많이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극성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건데 실제 이 부분은 화학에는 이런 개념으로 존재를 하는 건 없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개념이거든요. 근데 만들어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지금까지 문제를 풀면 수능 문제에서 반드시 풀리고 틀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극성, 무극성이라는 게 쌍극자 모멘트에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뭐 시그마 서메이션 F라는 값이 0이냐 0이지 않느냐를 갖는데 그걸 갖다 학생들에게 실제 원론적인 얘기를 해주면 1등급이 아닌 학생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극성, 무극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하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이쪽에 나오는 게 무극성 분자가 있죠.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습니다.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는데 무극성 공유결합에서 나오는 것 중에 이쪽으로 나오는 게 무극성 분자가 있습니다. 무극성 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쪽이 극성 공유결합이 존재합니다. 극성 공유결합이 존재를 하는데 극성 공유결합이라는 거가 존재가 됐었을 때 두 가지가 생깁니다. 이쪽이 바로 뭐냐면 무극성 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가 있냐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쪽이 극성 분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분자의 종류가 학생들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게 극성 공유결합이냐 극성 분자냐, 극성 공유결합이냐 무극성 분자냐, 무극성 공유결합이냐 무극성 분자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무극성 분자라도 극성과 무극성 공유결합이 존재가 되고 이걸 갖다가 쌍극자 모멘트라고 그래서 서메이션 얘가 뮤 값이 0이냐 0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이걸 분자들을 갖다 배치를 시켜주면 실제 이건 제가 학생들 싹 정리를 해서 외우게 하거든요. 그러면 외워가지고 거기서 해당하는 걸 찾아내면 저 문제 같은 경우에서 보기를 좀 쉽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론적 배경 설명은 루이스의 점자전식이라든가 공유결합 또는 뭐 극성, 무극성에 대한 개념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 맞춰서 3분을 놓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었는데 우선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으로 보면 기억이라는 보기가 나오죠. 이 기억에서 XM이 2다라는 보기를 갖고 있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이 M이라는 것은 탄소를 이루고 이 탄소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원자 자체가 하나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뭐 이렇게 공유결합이라고 뭐 다이아몬드 반지 아시죠? 또는 뭐 샤프심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밑에 이제 그래핀이나 플로렌이나 뭐 탄소 나노튜브 형태로 존재가 되는데 얘네들은 요 자체에서 뭐 이렇게 두 개씩이나 아니면 숫자를 이뤄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M이 2다라는 진술은 틀린 진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서 이제 다중결합이라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중결합이라는 거 어떤 걸 보면 되느냐면 이쪽에 지금 산소 같은 경우가 두 개가 있죠. 이런 걸 무슨 결합이라고 하느냐면 그렇죠. 이중결합이라고 합니다. 그 결합을 화학에서 영어로 실제로 본드라는 말을 쓰거든요. 실제로 말씀드렸듯이 공유결합이면 코벌런트 본드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 말하는 본드가 실제 이 본드의 개념이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더블 본드라는 말을 쓰는데 이중결합이고요. 이건 싱글이니까 단일결합이 되겠죠.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중결합이 존재가 되고요. 선생님 사중결합 아닌가요? 아니죠. 독립된 원자 두 개 사이의 결합을 봐야 되니까 얘는 다중결합, 이중결합이 맞습니다. 그래서 얘도 보시면 이중결합이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플로린, 탄소 사이에도 요거는 보면 단일결합이 존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의 진술에서 다중결합이 있는 물질은 두 가지다가 맞겠죠. 여기서 두 가지에 해당하는 건 Y2와 XY2에 해당하는 물질이 지금 다중결합을 존재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합물 XZ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걸로 XZN이라고 나와서 CF4가 나오거든요. 이 CF4를 어디다 배치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이쪽에서는 CF4 같은 경우에는 전기음성도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 탄소가 있고 플로린이 이렇게 있으면 플로린이 4개가 이렇게 있는데 실제 이거 정사면체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실제 분자의 구조를 보면 이 가운데 탄소가 위치하겠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 안쪽을 기준으로 각각의 플로린이 존재하는, 그래서 이제 정사면체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단일 각도, 원자들 각도가 109.5도가 나온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전기음성도에서 이 탄소는 2.5의 전기음성도를 갖겠고 이 플로린은 얼마냐면 4.0이거든요. 즉 이 차이가 0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거 자체는 극성 공유결합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극성 공유결합인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들 아시죠? 예를 들어서 탄소를 네 방향에서 모든 방향에서 동일하게 잡아당긴다. 그럼 이게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요? 치우치질 못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극성 공유결합은 결합인데 얘는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놓치는 부분이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이렇게 놓치게 되는데 요것만을 좀 이렇게 주의를 시켜가지고 한 서너 번 이상을 좀 강조를 시켜주면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포인트를 좀 잡고, 보통은 제가 그 아래 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당히 주지를 시키고, 제가 강의실에 숟가락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숟가락으로 손바닥을 좀 때리면서 외우게 하는데 한 10대 이상 맞으면 다 외웁니다. 근데 이걸 외워야지 또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봤었을 때 디귿에서는 얘는 무극성 물질이다 그랬었는데 극성 공유결합의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이 진술이 맞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문제들은 좀 종합적 개념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단편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이해를 시켜서 전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뭐 그런 능력을 좀 키워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여기까지고, 혹시 여기에 대한 뭐 지적이나 기타 다른 사항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